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시네. 자, 이번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에 경제학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심화 강의의 목표가 뭐냐? 이 심화 강의의 목표는 기본 강의를 우리가 수강을 했어요. 기본 강의를. 근데 저한테 들은 학생들은 문제풀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거의 내용이 한 95%, 내용이 95%고 문제풀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제학 같은 경우 미시와 거시로 이루어지는데 계속 강조했지만 뭐가 어렵게 나온다고 했었어? 우리 회계사 경제학에서 어떤 파트가 어렵게 나온다고 했었죠? 어떤 게 어렵게 나와요? 들었어? 안 들었어. 미시가 어렵게 나와요. 미시가 어렵게 나오고, 거시는 이제 우리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보는 게 회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회계사, 뭐 간평사, 공무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거시 같은 경우는 그 시험별로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타 시험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미시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사 시험이 월등히 난이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그 다음에 객관식, 보통은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객관식 이게 끝난단 말이야.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 강의도 있긴 있어. 기초 강의,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기본 강의를 약간 기초 강의랑 기본 강의 사이 수준으로 했던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학원 기본 강의보다는 약간 쉽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어려웠다 하면 약간 반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약간 쉽게 했고, 자 이제 미시 거시를 여기서 객관식 강의 때 문제를 풀 건데 아까 뭐라고 했어? 미시는 거시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 다리로서 우리가 심화 강의 때 미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에서 쉬운 정도, 쉬운 수준. 자, 그러면 이 미시경제학에서 쉬운 수준의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타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미시 문제를 주로 이제 풀어볼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만약에 믿고 따라온다면 이제 미시랑 거시랑 이제 공부를 하면 미시는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과 같아. 중고등학교 수학과 비슷하고 거시는 약간 사탐과 비슷해. 거시는. 자,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 벼락치기가 돼요, 안 돼요? 한두 달 전에 수학이 벼락치기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시는 미리 심화 강의 때 한번 맛을 보는 거야.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미시를 심화 강의 때 한번 풀어본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이제 아까 주연이가 말한 것처럼 기본서 책은 언제 나와요? 네, 기본서가 있는데 기본서는 미시 거시가 합쳐져서 나온다. 그래서 내일 나오기로 했어. 내일. 약간 인쇄상의 절차로 인해서 원래 오늘 나왔어야 됐는데 내일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겠죠. 문제집. 근데 문제집은 따로 있어. 문제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검은색 산 거. 그래서 미시 따로 아직 거시는 출판하지 않았는데 객관식 하기 전에 출판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집, 미시 거시 따로, 그 다음에 기본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수업을 들을 때나 객관식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게 이제 필기 노트야. 필기 노트. 그래서 총 몇 권이야? 하나, 둘, 셋, 네 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본서는 이제 더 이상 보진 않아. 이제 기본서는 기본 강의 때만 보고 이제부터는 필기 노트랑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볼 거야. 사실 수학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 노트가 이 기본서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본서 보는 수는 줄어들고 이제 필기 노트만 보면 되는 거야. 특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업 때 뭘 갖고 있어야 돼? 문제집, 그 검은색 문제집, 미시 문제집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필기 노트를 갖고 있어야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하느냐? 자, 예습하는 방법이 있고 복습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또 있어? 어떤 방법이 또 있어?
그냥 강의만 수강만 하는 거, 강의만 듣는 거. 그걸 뭐라고 할까? 그냥 강의 수강만 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난 뭘 추천할까, 이번에? 이번에는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강만 해도 돼. 수강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2차와 연계된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경작은 이 시간 내에서 끝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12회 동안 진행할 건데 미시만 다루기 때문에 천천히 다룰 것이고, 그리고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객관식 때 풀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복습 안 하고도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대신 나중에 객관식 때는 예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와야 돼. 지금은 이번 심화 강의 때는 나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경작이 너무 약하다, 난 경작이 뭔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싶으면 혼자 다시 풀어봐. 내가 풀어줬던 거를 복습으로 다시 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업만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도록 강의를 꾸려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질문을 활용을 하도록. 여러분, 내 수업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되니까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략적으로 강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경작의 기초인데 필기노트 펴보세요. 필기노트. 필기노트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적혀 있고, 내가 오늘 그냥 프린트 나눠준 학생들은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경작의 개요 이렇게 써 있는 걸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뭐 계략적인 거는 더 이상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까 첫 번째 토픽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 기회비용. 얘를 이제 실질적 비용이라고도 하고 혹은 경제학적 비용이라고도 한다. 기회비용 혹은 경제학적 비용. 자, 그런데 이 기회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필기노트 보면 기회비용에는 밑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시적, 눈에 드러나는 비용, 명시적인 비용 플러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뭔가 암묵적인 비용,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시적 비용을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배우고 있는 뭐 회계학적 비용이라고도 표현하는 회계학적 비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회계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이 기회비용 속에는 이 암묵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기회비용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기회비용은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다 합한 게 기회비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뭐 여기 출제되어 있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10페이지 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필기노트랑 문제집을 다 옆에 딱 펴놓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10페이지에 1번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자, PPT를 써야겠지. PPT를 보자.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어봤어. 아르바이트를 했다. 자, 근본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이면에 뭘 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선택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대안들이 있겠지.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쭉 대안들이 있을 거야. 그 대안 중에서 뭘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어?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대안을 선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안들에 대해서 볼 건데, 간단한 상황에서는 보통 대안이 2가지밖에 안 나와. 좀 어렵게 나오면 대안이 3가지까지 고려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안 2가지만 있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놀부라는 경제 주체가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치? 놀부가 경제 주체를 해. 놀부라는 경제 주체가 선택을 한다. 자 그럼 대안 1과 대안 2가 뭘까? 여기서 선택의 대안은 뭐가 있어?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게 있고, 비디오 시청이 있고, 첫 번째는 뭐야?
아르바이트가 있어. 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어떤 걸 선택했다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는 거야.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몇 번이 답인가? 몇 번이 답이야? 2번이야? 그치? 자, 대안 1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대안 2를 못하게 된 거야. 이걸 포기하게 된 거지. 대안 1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대안 2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대안 2, 비디오를 볼 때 느끼는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비디오를 시청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질문.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대안 3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대안 3까지. 대안 3까지. 자, 대안 3은 뭐가 있냐?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도 있고 대안 3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린다. 이것도 뭐 넓은 개념에서는 아르바이트인데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면 3,000원이라는 용돈을 받는다고 해보자. 3,000원이라는 용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까? 추가적으로 난이도를 좀 높인 거야. 나한테 USB 빌려준 친구 이름이 뭐야? 정초? 초하루 정초 그 정초야? 정초. 정초. 성이 뭐야? 성. 아, 성이 정이고 이름이 초야? 알겠어. 그러면 답이 뭐예요? 초는? 3,000원이야? 3,000원? 또 다른 친구. 둘 중에 큰 거. 어떤 거 둘 중에? 2, 3번 중에. 자, 이제 대안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는 대안이 두 가지밖에 없으면 얘를 선택하면 얘를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안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만약에 얘를 선택했을 때 비디오 시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을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편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추상적인 즐거움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게 편익이란 말이야. 예컨대 이게 편익이 4,000원일 수도 있고 4,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일 수도 있어. 자, 만약에 편익이 4,000원이면 그때는 기회비용이 4,000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편익이 2,000원이면 그때는 기회비용이 3,000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안이 추가됐을 때 그걸 조금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풀었고 자, 여기서 이제 번호는 요것만 보면 돼. 요 초록색 위에 있는 번호. 요 번호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안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을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기회비용과 추가적으로 배워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 매몰비용. 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자, 필기노트에는 없으니까 그 빈칸 오른쪽 여백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매몰비용이 없지, 그치? 그래서 매몰비용을 필기노트 옆에 여백에다 좀 적어주자.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개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관련이 없어.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건 영어로는 썬크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주체는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왜? 이미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비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풀어보면서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을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느낀대. 그래서 이제 편익, 즉 즐거움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거, 그게 이제 2만 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자, 영화 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했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자, 영화 관람권을 5,000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매몰 비용과 영화 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근데 밑에 조건이 들어가 있어. 분실된 영화 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각각 얼마인지. 풀었어? 몇 번이야? 1번이야?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자,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 속에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매몰 비용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고려를 해서는 안 돼. 근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뭘 고려해야 돼?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럼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종의 5,000원 이미 지불한 거야. 이미 지불했어. 5,000원을 난 지불했어. 사실은 2만 원만큼의 만족을 누리는데 내가 영화를 관람할 때 2만 원만큼의 만족을 누리는데 이게 편익이 되겠지.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비용은 관람권 5,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로 한 거는 순편익이 양이기 때문에, 즉 순편익이 15,000원만큼의, 기쁨은 2만 원인데 지출하는 거 5,000원밖에 안 지출하니까 순편익이 양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영화를 보는 선택을 한 거야. 그치? 자, 여기서는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안 고려하고 있어? 여기선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영화만 보는 거지. 다른 내가 영화 봤을 때 뭐 알바를 한다든지 그때 벌 수 있는 돈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알바를 해서 시간당 요새는 얼마야? 시간당 10,000원을 벌 수 있고 영화 관람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 기회 비용이.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알 때까지. 생각해봐.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였냐면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합한 게 기회비용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여기선 명시적인 비용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야. 영화표 관람 비용 5,000원이 명시적인 비용이야. 얘가 이제 명시적인 비용이지. 자, 암묵적인 비용은 뭐냐? 내가 다른 대안들이 있을 때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추가적으로 암묵적인 비용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단순히 명시적 비용만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대안이 내가 1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었고 영화 관람 시간이 2시간이라면 명시적 비용 말고도 암묵적 비용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얼마 있는 거예요? 2만 원이 있는 거겠지. 그럼 사실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영화를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봐. 편익은 2만 원인데 비용은 25,000원이니까 영화를 안 보게 되겠지. 조금 이해가 가? 개념이? 안 가? 생각하다 보면 갈 거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건 사실은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인데 요 문제에서는 암묵적 비용은 없었던 거야. 명시적 비용만 있었던 거지. 명시적 비용만. 자, 그래서 이게 최초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상태인데, 자,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 어떤 시간으로 바뀌었어? 영화 관람권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 자, 잃어버리든 말든 내가 영화를 볼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2만 원으로 동일하지. 2만 원. 2만 원으로 동일해.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발급이나 잃어버렸다고 재발급해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행위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그때도 해. 왜? 이거는 이미 매몰된 비용이고 내가 추가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표 5,000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때는 다시 비용이 5,0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영화를 볼 때 기회비용은 5,000원이 되는 거고, 기회비용은 5,000원이 되는 거고, 이 5,000원이 이 시점에서의 기회비용 5,000원이 되는 거고, 앞에서 지불했던 비용 이 5,000원이 매몰 비용 5,000원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약간 난이도 있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4번은 여러분들 나중에 객관식 때 풀어보도록 하고,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보면 알다시피 이 문제집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실어놨어. 회계사, 간평사, 공무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지금 회계사에서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말 문제 같은 건 사실은 안 나와.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수요와 공급. 이제 1장이 끝났고 2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필기노트로 돌아와서 에어컨 몇 도?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하겠어. 오늘은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추우면 내가 다시 온도를 높여줄 텐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난 18도로 맞출 거야. 알겠지? 추우면 여러분들이 걸칠 거 갖고 와. 내가 벗을 수는 없잖아. 여기서 더 벗을 수는 없잖아. 그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칠 거 갖고 오고 오늘은 추우면 말해요.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필기노트 봅시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나와 있어. 3페이지에 필기노트 3페이지에 수요와 공급 있고 뭐 순편익 극대화, 효용 극대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고 궁금하면 기본서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속으로 기본서도 아직 안 나왔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은 기본서 뭐 있어? 그러면 학생 그 정병열 선생님 거 있어? 그 뒤에 학생. 프린트 있어? 그럼 학생도 주긴 줘야겠네. 그리고 학생 프린트로 인강 듣고 있었어. 학생 정병열 선생님 거. 그러면 이제 다 인강은 들었던 거야? 그러면? 그래? 다 줘야 되나? 그래, 형평성을 위해서 일단 다 줄게. 일단은 형평성을 위해서 다 우리 기본 강의. 기런이 기본 강의 들었지, 그치? 알겠어. 다 줄게요. 내일 만약에 나오면 내일 수업 전에 나오면 다 주고 만약에 월요일날 나오면 월요일날 주고 수요일날 주고. 알겠죠? 자, 수요와 공급 봅시다. 자,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라는 걸 볼 거야. 그래서 이제 함수 매번 강조를 하지만 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수요 함수.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 그러면 함수는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함수가 인과관계래.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줄기차게 y는 fx 이렇게 함수라고 봤던 게 사실은 x가 원인이 되는 거고 y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함수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에 역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야. 수요에, 아이스크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겠지. 그럼 옛날같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지만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F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demand라고 표현해서 X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라고 해서 demand of X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X재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X재 가격이 영향을 줄 거야. 아이스크림 수요량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영향을 주고 또 뭐도 영향을 주냐.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베스킨라빈스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베스킨라빈스에서 커피를 할인하고 있어. 그럼 커피 사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른 재화의 가격도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커피 가격이 할인하더니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M이라고 표현하는 소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재화 가격, 다른 재화 가격,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영향을 받더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요 함수라고 해서 이제 quantity of x라고 해서 qx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demand of x라고 해서 dx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쓴다고도 했었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건 뭐야? x제의 quantity of demand. 그래서 x제의 수요량. 이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해당 재화 가격, 다른 재화 가격, 그리고 소득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재화 가격이니까 그 재화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거의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건 뭐야? 인과관계가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게 음의 관계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는 그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커피가 할인했다는 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커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은 거야, 줄은 거야?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아이스크림 수요가 줄어든 거야. 커피 가격이 떨어졌더니 아이스크림 수요가 줄어들었다. 자, 이럴 때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관계가 있는 거야? 양의 관계가 있는 거야? 양의 관계가 있는 거지. 얘가 줄어들 때 얘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두 재화 간의 관계를 대체 관계에 있다고 표현해. 대체 관계. 내가 사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봤더니 나한테 있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나 둘 다 기호식품이라는 거야. 즉 밥 먹고 나서 그냥 식후땡 하여튼 식후 뭐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혹은 커피를 먹는데 두 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재화 가격이 싸지면 그 재화를 덜 소비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양의 관계가 있으면 대체 관계고 반대로 음의 관계가 있으면 보완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파란색 보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X제 수요가 줄어들면 보완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보완 관계.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더니 그 재화 수요가 줄었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학원비가 올랐더니 여러분들 공부 때려쳐서 문구 필기구를 수요를 안 하는 거야. 그럼 필기구랑 학원 강의 서비스는 보완 관계지, 그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런 보완,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웃질 않네. 자, 보완 관계면 이렇게 무슨 관계? 음의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바뀌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느는지 주는지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까 줄까? 어때? 늘어? 그래, 보통의 경우는 늘어. 소득이 증가할 때 보통의 경우는 그 수요가 늘고 그런 걸 정상적이라고 표현해서 거기에 검은색으로 표현됐을 때 M, 즉 소득이 증가했을 때 QX, X제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걸 정상제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가 줄어들면 그걸 열등제라고 표현해. 열등제에 얘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더 이상 앞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짜장면은 나한테 열등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이제 봐야 되는 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긴 하지만 자, 수요의 변화는 뭐냐?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 그 재화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가 바뀌는 거.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그건 약속이야. 왜 그래요? 그러면 난 답이 없어. 그냥 이건 용어의 약속이야.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 재화 수요가 바뀌는 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어서 재화 수요가 바뀌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각각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얘는 곡선상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얘는 곡선 자체의 변화 혹은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도 표현한다. 곡선 자체의 이동.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이제 함수야.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잖아. 함수를 항상 y는 fx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그래프를 쓴 거야? 여기 x,
y 놓고 그래프를 그렸던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xy라는 거 표현 대신에 px, 즉 xj의 가격과 수요량, 그래서 qx, xj의 가격과 xj의 수요량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원인을 어디다 놓냐면 여기를 원인을 여기다 넣어. 그치? 경제학의 특수성 때문이긴데 가격이라는 원인이 바뀌었을 때 xj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이 두 변수들을 여기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우하향하는 직선 꼭 직선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표현된다는 거야. 그치? 아까 표현한 것처럼 xj 가격이 상승하면 xj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표현되는데 자, 그럼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여기다 어떻게 표현하겠어? 일단 이 축 자체에 없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아까 봤듯이 아이스크림 가격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격은 한 컵에 3,000원. 그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아까 커피가 할인했더니 내가 수요를 줄였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그 재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재화 수요가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재화 수요가 줄어들 때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재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왜? 이 축이 수요량이 여기 X축이니까 수요가 는다, 수요가 준다.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변하는 경우는 뭐라고?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그 재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지? 수요량이 변하는 건 그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화 가격이 바뀌었을 때는 곡선상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 필기노트 4페이지 일단 봐봐. 필기노트 4페이지.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xj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밑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곡선 상의 움직임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지. 곡선 상의 움직임이.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는 거. 다른 재화 가격, 소득, 기타 뭐 기호라든지 그런 게 바뀌면 어떻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자, 그래프가 지저분해질까봐 뭐만 표현했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얘는 수요량의 변화고 얘가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른 재화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수요가 늘어나. 다른 재화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해야 수요가 늘어나? 대체재 가격이 비싸져야 그 재화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보완재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 같이 보완해서 소비하는 건데 그 보완재 가격이 하락해야지 그 재화 수요를 늘리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야? 마트에 갔더니 돼지고기 할인해. 그럼 돼지고기 할인하니까 돼지고기 사면서 쌈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완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화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난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정상재일 경우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늘고 반대로 열등제일 경우는 반대겠지. 열등제일 경우는 소득이 줄어들 때 오히려 수요가 늘겠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른 변화로 구분된다. 다음 중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것은 곡선 자체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는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요의 변화라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아닌 것은 자, 1번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인해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대.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봅시다. 내가 아직 설명 안 한 부분이니까. 2번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르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거는 소득이 증가해서 정상재인 고급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 맞는 거고. 자, 조류 독감 확산에 따라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내가 치킨 좋아하지만
먹으면 조류독감 걸리면 그때는 치킨을 안 먹게 되잖아. 그건 어디에 반영되냐면 여기 기타 등등의 아까 표현했던 테이스트, 기호가 바뀌는 거야. 순간적으로 조류독감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닭고기에 대한 선호가, 기호도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 자체의 이동 혹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더니 이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둘은 뭐야? 택시 서비스랑 지하철 서비스는 어떤 관계야? 직관적으로 대체 관계겠지, 그치? 대체 관계. 그래서 얘도 수요의 변화.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채소에 대한 수요 감소. 이건 그냥 수요량의 변화. 곡선 상의 움직임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도 이건 3번이랑 비슷한 거야. 1번과 3번은 비슷하게. 자, 유행이라는 것. 내가 사실 미니스커트 좋아하지도 않는데 몇 년도 문제야, 근데? 되게 14년인데 미니스커트? 어찌됐든 미니스커트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학생을 지금 내가 대표하는 거야. 미니스커트 좋아하지도 않는데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괜히 입고 싶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아니야? 넘어가자. 자, 그래서 1번 풀었고, 자, 2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나 좀 쉬어야 되니까. 자, 풀어보자. 자,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초 이제 걸렸어, 너는. 몇 번이야, 답? 그렇지. 자동차 가격이 바뀌었을 때 자동차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수요 곡선을 우상향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우측 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즉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우상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볼 거예요. 국제무역론에서 수입 관세가 부과하면 외국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거야. 아까 표현한 거면 Y제 가격이 상승해서 X제, 국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지. 두 개는 무슨 관계니까? 대체 관계니까. 그래서 요거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거.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래. 자, 그러면 휘발유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하면 이것도 뒤에서 보겠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오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Y제 가격이 올랐는데 얘는 아까 대체제 가격이 오른 거고 얘는 보완제지. 자동차 끌려면 휘발유 넣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 거지. 그치?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2번도 역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1번과 비슷한 거지. 그치? 다른 대체제 가격. 내가 굳이 자가용 안 끌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했을 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 이 정도면 경제학 할만한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함수랑 시장 수요함수라는 게 있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쪽 살펴보도록 합시다.